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형배. 이게 시작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광주에서 연가 내고 KTX 타고 이곳에 오늘 이 발언을 위해서 왔습니다. 광주 강산구청장 민형배입니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누가 그렇게 말했던가요? 광주 시민들은 그 비웃음을 아주 현명하게 비웃듯이 진즉부터 횃불을 들었습니다. 저는 금남로의 그 횃불 아래서 초등학생 한 아이가 손팻말을 들고 외치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내놔라, 내 나라. 내 나라를 내놓으라고 외쳤습니다. 많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미안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 비친 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도적되고 괴물 같은 것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우리들의 오늘을 돌이켜봤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는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제 품 안에 있는 아이를, 제 품에서 키워야 할 아이를, 예, 대표님, 예, 많이 쓰십니다. 예. 보육시설에 맡깁니다. 이 예쁜 아이들에게 이 정부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재벌의 세금을 절약해주는 조건으로 겨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나라고 이게 정부인지 아이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언니 오빠들은 수학여행을 가다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도 이 정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건장한 20살이 되면 이 정부와 이 시대의 어른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착취를 시작합니다. 대학 등록금을 올려서 돈을 빼앗고 알바비마저 적게 주는 방식으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군대로 내몰아서 젊음과 시간을 빼앗고 때로는 목숨마저 앗아갑니다. 제대를 하고 나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내몰아서 영혼과 미래를 몽땅 착취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만 합니다. 양육을 돕지도 않고 목숨은 나 몰라라 하고 일만 시키고 착취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부추깁니다. 참으로 끔찍합니다. 정부가 아니라 무슨 사이코패스 집단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제 마음은 많이 어지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자연인으로서는 영광일 수 있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 국민으로서는 매우 치욕적입니다. 나이 먹은 어른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단체장들과 의원들은 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자행한 파렴치한 정치, 물론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정치인들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해서 이토록 한심한 삼류정부가 들어서도록 방기한 책임 막중합니다. 정부 여당과 제대로 싸우지 못한 책임 역시 심각합니다. 아무리 포악무도한 여당일지라도 거절할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인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 아주 큽니다. 121석을 가진 제1야당으로서 야권의 자산을 크고 강하게 키우지 못한 책임도 우리 당에 분명히 있습니다. 광화문의 촛불, 광주 금남로의 촛불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둠에 빠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불을 들어서 힘겹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 촛불이 필요 없는 거리일 것입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에게 주말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청춘 남녀는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는 캠핑을 갈 수도 있습니다. 중년 부부는 산책을 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재충전의 시간에 모두가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손에 촛불과 팻말을 들고 대통령 퇴진, 박근혜 구속을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주권자들의 촛불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촛불에서 봐야 하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한없는 부끄러움입니다. 모름지기 이 시국에서 정치인이라면 바로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그 부끄러움의 힘으로부터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치 세력인 민주당은 지금 국민들에게 아주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횃불 고장에서 왔다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가 되레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머슴이 사고를 치니까 주인이 뒷수습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이라는 머슴들을 주인인 국민이 해체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이 수술대에 올라야 할 겁니다. 그래서 탄핵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일을 잘하면 우리 당은 대한민국이 거대한 전환의 주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있어서 주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선 승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 당이 나서지 않아도 국민들이 국정을 맡으라고 등을 떠밀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대통령 선거의 승리는커녕 정당의 존폐까지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나의 정당이 국민들에게 다시 크게 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만 생각하며 머리를 굴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이곳에서 지금 잘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남로의 촛불 집회에서 광주 시민들께 들었습니다.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탄핵 이유가 문제다. 그때 더 잘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를 바꿀 수 있다. 저는 저희 민주당이 탄핵 이후에 정치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이후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당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 기회에 수권 능력, 국가 운영 능력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단지 정권을 잡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망가진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하는 책임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권은 마치 보너스처럼 우리 품에 자연스럽게 안기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위대한 촛불의 힘이 지금 우리 사회의 낡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었을 때 국민의 바람, 국민의 열망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낡고 썩은 것들은 구시대의 막차에 태워보내고 새롭고 건강한 세력들이 새 시대의 첫 차를 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섰습니다. 저는 탄핵안 가결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박구용 교수의 말처럼 혁명의 아침, 정치인의 유일한 의무는 시민의 말을 받아 적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내일은 촛불의 명예혁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 시대로 가는 첫 차가 오는 날입니다. 그 첫 차를 제대로 운행해야 될 책임이, 그 막중한 책임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80년 5월 광주를 생각합니다. 그때 광주는 고립됐습니다. 금남로의 군합발 소리, 총소리, 충장로의 비명소리, 울음소리 모두 광주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광주는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역사 앞에 당당했고 미래 세대에 떳떳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촛불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고립된 것은 바로 청와대고 국회입니다. 민중이 국가 권력을 가뒀습니다. 밀린 숙제 다 하지 않으면 나올 생각 말아라. 이것이 청와대와 국회를 고립시킨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치권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리더가 돼서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 영리하고 총명하게 풀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숙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세로 풀어야 하는가? 이것만은 명확합니다. 역사 앞에 당당하고 미래 세대에 떳떳하게 풀면 됩니다. 오늘 하루 살자고 미래를 통째 죽여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80년 5월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킨 윤상원 열사는 죽음의 새벽을 향해 걸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설령 오늘 우리가 죽더라도 내일의 대한민국 역사를 건강하게 꾸릴 수 있는 그런 길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당의 동지들이 그 해결책을 찾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우리 당이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지금 많이 부끄럽습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는 특히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의 힘으로, 그 미안함의 힘으로 이 나라를 살려내고 나아가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투쟁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을 몰아내고 나서 우리는 망가진 나라를 고치고 새롭게 재건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이 땅에 있든 외국에 있든 누구나 자부심을 갖는 나라, 그리하여 시민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사랑의 촛불을 밝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듭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의 직접 행동, 직접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공화국의 자존감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정밀하고 과감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 핵심 방향이 민주주의 자치공화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국민이, 시민이 자신의 삶터에서 주인으로 당당하게 우뚝 서는 것입니다. 청와대공화국, 서울공화국, 정치 엘리트의 공화국이 아니라 마을공화국, 지역공화국, 골목과 이웃의 공화국으로 국가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가 진보입니다. 현장이 정치의 최전선입니다. 새로운 공화국의 상상력은 청와대나 여의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골목과 마을과 지역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을 꿈꾸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치와 민주주의로 우리 사회의 진보를 실현하는 길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다음 발언하실 분은 촛불의 본거지 광화문의 도시 김용종 중구청장이십니다. 종로청장이십니다. 종로구청장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김용종 청장님. 청와대가 있는